이혼 후 엄마와 함께 아이를 키우며 산 지도 벌써 5년이 넘어가고 있네요. 주변에서 재혼할 생각은 없느냐라는 물음도 종종 있지만 저는 꽤 단호하게 그럴 생각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지난 결혼 생활, 이혼, 그 과정에서 오는 실망, 배신감, 스트레스, 그 모든 것들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재혼을 하거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 전 남편의 모습에 정말이지 온 정이 다 떨어졌으니까요. 그 남자와 저는 아는 지인의 소개로 1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결혼 전 그 남자는 꽤 괜찮은 남자였어요. 아이디어 상품을 파는 개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매사 자신감도 있고 성격도 든든하고 남자다워 보였죠. 남편의 쇼핑몰은 엄청 잘 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못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 말론 그래도 일반 회사 다니면서 버는 월급보단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한 저희는 아파트 전세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2, 3년 정도는 둘 다 열심히 벌어서 돈을 좀 모아둔 다음에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또 저 역시도 승진도 그렇고 아이를 낳게 되면 이래저래 걸리는 부분이 많았죠. 그래서 좀 늦게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문제는 저희 시어머니셨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가지라고 닥달하시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마인드도 그렇고 좀 꼬장꼬장한 옛날 분이세요. 저한테도 늘 남편을 잘 떠받들고 살아라, 남편 길을 살려줘라 이런 소리 잘하시고요. 남편이 주방에 들어가는 것도 뭐라고 하십니다. 저한테도 돈 조금 번다고 집안일 소홀하거나 남편 홀대하지 말라고 잘 그러셨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게 듣기 싫기도 했지만 자주 뵙는 건 아니라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이 낳으라는 소리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자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반드시 아들을 낳으라고요. 저만 보면 들들 볶으시고 전화나 문자로도 소식이 없느냐 자꾸 물으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남편은 그냥 적당히 내내 하라면서 자기 일 아닌 양 무심하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의 성화에 계획했던 것보다 좀 더 빨리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입덧도 너무 심해서 임신기간 동안에도 고생이 꽤 심했어요. 어쨌든 아이를 낳았고 아이는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육아휴직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이 가지라고 노래 부르시던 시어머니는 정작 육아에 대해 도와주시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끔 보면 아이를 귀여워하시는 게 전부였고 또 저에게 이건 하냐 저건 하냐 잔소리는 많으셨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를 돌봐주시거나 도움을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저도 처음 해본 육아가 너무 정신없고 힘들었고 산후 우울증까지 겹쳐서 너무 힘든 시간이었죠. 결국 저희 집에서 20분 거리에 사시는 엄마가 틈만 나면 저희 집으로 오셔서 육아를 도와주셨습니다. 그게 참 감사하면서도 죄송하더라고요. 남편은 말로는 장모님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사실은 별로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히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본인은 일을 한다는 이유로 집안일도 거의 안 했고 당연히 육아에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퇴근하고 와서 5분, 10분 아이 보고 귀여워하고 그런 건 있었지만 아이를 씻긴다던가 분유를 먹인다던가 기저귀를 갈아주는 그런 기본적인 육아도 안 했어요. 남편도 어머님 닮아서 좀 고지식한 면이 있었기에 남자가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는 생각이 깔려있기도 했고요. 제가 좀 도와달라고 해도 자기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하지 않느냐며 집에서라도 좀 쉬게 냅두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루 종일 일하고 온 나한테까지 일을 시키냐? 장모님이랑 같이 해보잖아. 정 힘들면 장모님한테 좀 맡기고 외출도 하고 낮잠도 자고 좀 그렇게 해. 참 어이없더라고요. 막말로 저희 엄마지 자기 엄마인가요? 저희 엄마가 애 봐주고 고생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남편은 당연히 장모님이니까 손녀를 같이 봐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이없지만 저도 싸우는 거 싫고 지쳐서 그냥 참고 말았고요. 그렇게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어요.
아이는 걷기도 잘 걸었고 엄마 아빠 정도의 기본적인 말은 했습니다. 저는 휴직 기간이 1년이라 복직 준비를 해야 했어요. 그러면서 어린이집을 알아보기로 했죠. 그런데 남편은 또 펄쩍 뛰는 겁니다. 말이라곤 엄마 아빠 정도만 겨우 하는 저 어린애를 어떻게 어린이집에 맡기느냐 그거였죠. 그럼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나도 복직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그냥 회사를 그만두란 말이야? 그건 안 되지. 내가 버는 게 엄청 많은 것도 아닌데 자기도 일은 해야지. 그럼 뭐 어쩌라고. 내가 민우 업고 출근이라도 하라는 거야? 아니, 내 말은 남편은 우물쭈물 하더니 말하더군요. 장모님 있으시잖아. 저도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무슨 전문 시터도 아니고 애 맡기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엄마가 무슨 애 봐주는 사람이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자기도 나도 일해야 되니까. 또 민우가 남이야? 장모님 손자 아냐? 손자 좀 봐주시는 게 뭐 힘든가? 자기가 육아를 아예 안 해봐서 뭘 모르나 본데 애 보는 거 보통 일 아니야. 민우 예민하고 잠도 잘 안 자는 편이어서 엄마랑 나랑 고생 엄청 하며 키웠어. 나 최근까지도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 자기는 밤에 그냥 쿨쿨 자니까 모르지? 민우 야경증까지 있어서 밤에 툭하면 깨고 울고 낮잠도 잘 안 자서 엄마랑 나랑 하루 종일 애 붙잡고 있다고. 제가 하소연을 하자 남편은 듣기 싫다는 듯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알아. 그런 말 안 해도 고생하는 거 너무 잘 알아. 자기도 고생하고 일하느라 하루 종일 뺑이 치는 나도 고생하고 우리 다 고생한다 그치? 남편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너만 고생하는 거 아니고 나도 고생하니까 그런 말하지 말라 그런 태도였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그냥 돌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장모님께도 월급 조금 드리면 되잖아. 어차피 장모님 지금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보다 손잡으면서 돈 받아가시면 좋잖아. 당신도 생각해봐. 저 어린애를 어린이집에 맡긴다고? 최소한 어느 정도 말은 할 수 있을 때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장모님도 민우 여태까지 봐주셨으니 계속 보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으실 거 아니냐고. 남편은 그렇게 저희 엄마께 아이를 맡기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머님은? 어머님도 하시는 일 없으시고 집도 가깝잖아. 어머님이 좀 봐주시면 안 돼? 우리 엄마 애 잘 못 봐. 그리고 허리도 안 좋으셔. 뭘로 보나 장모님이 훨씬 낫지.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당연하게 부려먹을 생각하면서 자기 엄마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게요. 저라고 이제 돌된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마냥 마음 편하겠나요? 하지만 제 상황이 복직은 해야 하고 아이는 맡길 때가 필요했으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일단 어린이집을 알아보겠다고 했고 남편은 장모님한테 맡기면 되는데 저보고 끝까지 고집 세고 제멋대로라며 따지는 거예요. 결국 저희는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러든 저러든 어쨌든 복직하기 전 제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더라고요. 저 혼자 발을 동동하며 어린이집을 찾아보던 때였어요. 제 사정을 다 들으신 엄마는 결국 엄마가 저 일하는 시간 동안 아이를 봐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참 죄송하면서도 한편으론 저 역시도 어린이집보다는 엄마가 맡아주신다고 하는 게 더 마음 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가 맡아주는 대신에 200만 원을 달에 드리기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남편에게 말했죠. 제가 250 조금 넘게 버는데 일단 저도 당장의 월급보다는 경력 단절이 되지 않고 계속 회사를 다니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그냥 시터를 구하려고 해도 요즘은 기본 200은 넘게 줘야 하다 보니 그 정도는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대신 8, 9개월 정도 뒤에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제 말에 또 펄쩍 뛰는 겁니다. 무슨 200씩이나 드려? 뭔 소리야. 요즘 시터들 200으로도 못 구해. 애 보는 게 무슨 그렇게 돈을 많이 요구해? 하루 종일 애 보는 게 보통 일인 줄 알아? 게다가 구하려고 해도 잘 없어. 막말로 어린이집 못 믿으면서 시터는 어떻게 믿냐? 똑같이 남인데. 시터도 싫다, 어린이집도 싫다. 그래서 결국 엄마한테 맡기는 건데 당연히 그 돈은 드려야지. 저희 엄마가 돈이 아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200은 성의 문제였습니다. 저희 엄마 돈 충분히 있으시고 200이 꼭 필요하신 상황도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를 대신해서 아이를 하루 종일 돌봐주시는 거면 최소한의 성의는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불만이 가득하더라고요. 당신 버는 게 250 조금 넘는데 거기서 200? 그럴 거면 뭐하러 회사 다녀? 내가 1, 2년 회사 다니고 그만둘 거 아니잖아. 1년 정도만 그렇게 하고 어린이집 보내면 그때는 엄마한테 더 안 도와주셔도 된다고 할 거야. 아, 알겠는데 그래도 200은 좀. 장모님도 그 돈을 기어코 다 받으시겠대? 저는 그 말을 하는 남편이 너무 얄미워서 정말 한 대 때리고 싶더라고요. 저희 엄마한테 돈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는데 저희 엄마가 돈 밝히는 사람처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저보고 뭘 어쩌라는 건지 싶었죠. 남편은 제가 복직해서 돈을 벌었으면 하면서 어린이집은 불안해서 싫고 장모님한테 맡기고 싶고, 근데 장모님한테 돈은 드리기 싫고, 남편의 심보가 정말 얄밉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럼 당신은 꽁으로 우리 엄마를 부려먹겠다 그 뜻이야? 뭘 또 그렇게 말하냐? 당연히 돈은 드려야지. 얼마 생각했는데? 뭐 한 50? 장난쳐? 어이가 없었어요. 50이라니요. 저희 엄마가 저희 집에 왔다 갔다 기름값에 오시면 장봐 오셔서 음식도 종종 해주시고 아이 장난감에 옷도 자주 선물해 주십니다. 그것만 합쳐도 50은 훨씬 넘을 거예요. 그런데 겨우 50이요? 제가 발끈하자 남편은 또 그러더군요. 아, 깜짝이야. 아, 너는 애 낳고 나서 왜 이렇게 거칠어졌냐? 아줌마 다 됐어 정말. 진짜 어이가 없네. 50? 엄마가 우리 민우 장난감이랑 옷 사주고 장봐와서 반찬 해주시는 것만 해도 50은 넘어. 자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를 뭘로 보는 거야? 아니, 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리도 막 여유가 넘치는 것도 아니고. 장모님한테 여쭤봐. 돈 안 받아도 된다고 하실걸? 저는 저것도 남편인가 싶었습니다. 막말로 저희 엄마가 안 받는다고 해도 사위인 자기가 더 챙겨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날 말도 안 통하는 남편과 큰 소리 내며 싸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어린이집에 상담 예약 전화를 돌리고 있는데 엄마가 오셨어요. 나한테 맡긴다더니 왜 어린이집에 전화를 해? 엄마한테 안 맡길 거예요. 그냥 어린이집 보내려고. 왜? 이서방 그 쪼잔뱅이가 엄마한테 고작 달에 50 들이자는 거야. 애 돌봐주는 값으로. 진짜 어이가 없고 창피해서. 제 말에 엄마는 그냥 저를 달래주시더라고요. 현지야, 됐어 그냥. 안 받아도 돼. 할미가 손자 돌봐주는데 뭔 돈이야. 무슨 소리야 엄마.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엄마한테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고생하면서 애 봐주고 살림도 도와주고 가뜩이나 엄마한테 미안해 죽겠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여력이 돼서 너 도와주고 그럴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아. 50만 원도 안 줘도 돼. 민우 좀 더 클 때까지 내가 그냥 봐줄게. 엄마, 이서방이 엄마 부려먹는 건 당연한 줄 알아. 난 그게 너무 괘씸해. 편해서 그런 거겠지. 너무 그런 걸로 속상해하지 마라. 엄마 민우 보는 거 그렇게 안 힘들어. 그러니까 이서방하고 자꾸 싸우지 마. 애 앞에서 싸우고 그러는 거 안 좋아. 엄마는 오히려 저를 달래주셨어요. 저는 제가 너무 못난 자식인 것 같아 죄송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50만 원을 드리기로 하고 엄마께 아이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된 거죠. 엄마는 50도 안 받으신다는 거 제가 우겨서 통장에 매번 넣어드렸어요. 아이 봐주시는 거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돈이지만 그 돈도 아까워하는 남편 얄미워서라도 그 돈은 꼭 보내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복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오면 그때는 엄마와 바통 터치하고 제가 아이를 돌봤어요. 쉬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루 종일 집에서 애 보는 것보다 사회생활한다고 밖에 나가고 활동하니 훨씬 낫더라고요.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이것저것 세금 낼 게 있어서 남편 폰으로 인터넷 뱅킹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남편이 냈어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길래 남편 씻고 있는 동안 그냥 내가 납입해줘야겠다 싶어서 제가 들어가게 된 거였죠. 그런데 출금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남편은 매달 2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어머님께 송금을 해드리고 있었거든요. 월별로 조회를 해보니 드린 지 1년이 넘어가더라고요. 도대체 이 돈을 어머님께 왜 드렸을까 싶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과 연금 등으로 힘들지 않게 생활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편에게 따로 200씩 그것도 매달 받으실 이유가 뭔지, 게다가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저는 너무 황당한 기분이 들었고 씻고 나온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이게 뭐야? 어머님한테 매달 200씩 보내드렸네? 제 말에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내 폰을 왜 봐? 이거 세금 미납되기 직전이라서 내가 보내려고 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0 이거 뭐냐고. 제 말에 남편은 헛기침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생활비 좀 보내달라고 해서 드린 거. 왜? 어머님 연금도 나오고 아버님 그때 돌아가실 때 나온 보험금도 꽤 돼서 생활하시는데 문제 없다고 했잖아. 아, 실은 외삼촌이 돈을 좀 빌려달라 해서 그 보험금은 외삼촌 드렸대. 아직 못 돌려받으셨고 연금이라고 해봤자 얼마 안 나오니까 내가 좀 도와드렸어. 황당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근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난 금시초문인데. 바쁘니까 말하려다 타이밍을 놓친 거지 뭐. 근데 200씩이나 보내드린다고? 어머님 혼자 사시는데 200씩이나? 당신 그럴 돈이 있어? 아, 요즘 쇼핑몰 벌이가 좀 괜찮아서. 그리고 엄마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다 보니 저도 점점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잠깐만. 어머님이 달라고 하면 200씩 척척 드릴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 엄마는? 장모님이 왜? 매일 우리 민우 돌봐주시는데 우리 겨우 달에 50 드려. 그것도 당신이 펄쩍 뛰어서. 그런데 어머님은 그냥 달라고 했다고 매달 200을 이렇게 보내드렸다고? 당신 진짜 너무한다. 제 말에 남편도 할 말이 없는지 그냥 인상만 찌푸리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러냐? 우리 엄마가 애 봐주고 고생하는 건 당연히 해줘야 될 일이라면서 어머님한테는 여태껏 민우 한 번도 맡긴 적도 없어. 허리 안 좋으시다고 해서. 근데 상의도 없이 200을 이렇게 매번 보내드렸다고? 아, 보내드린 지 얼마 안 됐어. 얼마 안 되긴 1년은 됐구만. 제 말에 오히려 남편이 발끈하며 따졌습니다. 아, 아들이 그 정도도 못 해주냐? 도리어 버럭하며 성질을 내더라고요. 내가 돈 벌어서 엄마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냐고. 내가 내 돈 쓰는 거에 너한테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해? 어쩜 이렇게 이기적이야? 우리 엄마한테는 50 쓰는 것도 아까워서 발발거리면서 너네 엄마한테는 200을 척척 보내줘? 뭐? 너네 엄마? 너 말 다 했냐? 그래, 말 다 했어. 말꼬투리 잡지 마. 아주 막 나간다 그거지? 남편은 씩씩대더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나가버리고 저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생각할수록 기막히고 섭섭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지네 가족만 생각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은 주말이어서 저 혼자 애를 보고 있었는데 오후쯤 돼서 아이 낮잠 재우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누군가 초인종을 막 누르는 겁니다. 보니까 시어머니더라고요. 문을 열어드리니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삿대질까지 하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내 아들이 나한테 돈 보내주는 거 가지고 네가 뭔데 내 아들을 잡아. 어머님, 민우 좀 전에 잠들었어요. 좀 조용히 얘기해 주세요. 웃기고 있네. 야, 너는 네 아들 중요해서 시어머니한테 조용히 해달라고 하니? 너는 남의 아들 쥐잡듯이 잡아놓고? 제가 언제 쥐잡듯이 잡아요. 저한테는 말 한마디 없이 어머님께 매달 200 보내드렸길래 그걸로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따지냐고. 네 돈이야? 내 아들이 돈 벌어서 나한테 준다는 게 네가 왜? 어머님이 계속 소리를 지르셨고 결국 아이까지 잠에서 깨서 울더라고요. 저는 급하게 아이를 데리고 나와 달랬습니다. 그 와중에도 어머님은 저에게 계속 난리치셨고요. 니네 엄마가 애 봐주는데 꼴랑 50 주면서 왜 나한테는 200 주냐고 그랬다며? 니네 어머니는 손잡아주는데 50이나 받아 챙겨? 저도 그 말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라고요. 애 봐주고 저희 엄마는 50밖에 안 받으시는 거죠. 어머님은 애 한 번 봐주신 적 없으면서 200이나 받으시는 거고요. 뭐야? 이게 진짜 어디서? 어머님은 저를 때리기라도 하시듯 위협적으로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들 자지러지게 울고요. 저도 지지 않고 노려보자 어머님도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셨어요. 싸가지 없는 게 내가 이런 걸 며느리라고. 어머님은 그렇게 한바탕 하시고 가버리셨고 저는 우는 아이를 보며 저도 한바탕 울었습니다. 어머님의 행동이 너무 무섭기도 했고 싸운 내용을 다 어머님에게 일러바친 남편을 생각하니
너무 화나고 야속하더라고요. 저는 그 일을 계기로 남편과의 사이가 몹시 틀어졌습니다. 집에서 서로 대화도 거의 없고 남편은 집에도 잘 안 있으려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맞는지 진지하게 고민 중이었죠. 그때쯤 남편네 회사에도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파는 물건 중 가장 높은 판매를 기록하던 메인 상품이 있는데요. 알고 보니 원조 상품이 따로 있어서 남편은 저작권 관련 소송에 휘말리게 된 거였습니다. 남편 쇼핑몰 매출 중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던 상품이기도 한데 소송에 휘말려서 판매 금지가 돼버리니 남편도 몹시 힘들게 됐죠. 사업이 잘 안 되니 남편은 더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술을 먹고 와서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랑 결혼해서 되는 일이 없다고요. 도리어 저를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일로 또 싸우게 되고 저도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어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아이를 생각해서 참고 또 참았던 때였습니다. 결국 결정적인 일이 하나 생겼어요. 아이가 그맘때 장염에 걸렸어요. 그때 유행성 장염이 돌던 때였는데 놀이터에도 자주 가고 키즈카페도 자주 가다 보니 옮은 것 같더라고요. 설사도 많이 하고 토도 많이 하고 병원에서 수액까지 맞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기진맥진 하더라고요. 저는 아픈 아이를 놔두고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했고 그날은 조금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보니 너무 기막힌 상황이었어요. 현관에 들어서 보니까 남편이 웬일인지 일찍 집에 왔는데 저희 엄마한테 따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애 관리를 어떻게 하셨길래 애가 이렇게 아픈 거냐고요? 미안하네. 병원 가보니까 장염이래. 유행성 장염인데 키즈카페 이런 데서 잘 없는다고. 키즈카페 그런 데 데리고 가시지 마시라고요. 아무 애들이나 장난감 만지고 병균 묻고 그런데 제대로 소독이나 하는 줄 아세요? 애만 똑바로 보시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애가 이렇게 아파해요? 남편 저희 엄마한테 난리치고 있고 저희 엄마 미안한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는데 저도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소리를 지르며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야, 너 뭔데 우리 엄마한테 난리야? 애가 아플 수도 있는 거지. 뭐? 애가 아플 수도 있어? 애 엄마가 그따위로 말하냐? 네가 뭐 그렇게 애를 끔찍하게 여기는 아빠라고 유난을 떠는데? 애 기저귀 하나 똑바로 간 적 없으면서 입만 댈 줄 알지? 뭐라고? 너 말 다 했냐? 남편은 제 말에 발끈해서 저한테 위협적으로 다가왔고 그 모습에 저희 엄마 놀라서 저를 막아서더라고요. 둘 다 그만해. 뭐 하는 짓이야? 남편은 저희 엄마까지 노려보더니 아이씨 진짜 지겨워. 결혼은 왜 해가지고. 그러더니 그대로 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주저앉아 펑펑 울었고 제 모습에 엄마도 속상해서 우시더라고요. 저는 엄마에게 너무 죄송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저희 아이 돌봐주시고 저 도와주느라 바쁘신데 이런 못난 모습까지 보여준다니요. 그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와 엄마는 아이를 재워두고 밤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전에도 수도 없이 생각했던 이혼인데 그날 남편이 저희 엄마에게 하는 걸 보니까 진짜 못 살겠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셨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얘기했고 남편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저처럼 이기적이고 기센 여자와는 더 이상 못 살겠대요. 문제는 양육권이었습니다. 남편은 별로 애를 본 적도 없으면서 양육권은 포기 못한다고 뻗댔고 그걸로 서로 법적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죠.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혼에 필요한 재산분할도 그렇고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죠. 그렇게 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즈음이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전화가 왔습니다. 울면서 저한테 정말 잘못했고 앞으로 잘하고 싶다고 반성 진짜 많이 했다고 하면서요. 제가 그만하라는데도 거의 1시간 가까이 눈물의 사죄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조금 속을 뻔도 했습니다. 너무 진심처럼 울면서 사과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혼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한 번만 만나달라 하더라고요. 만나서 얘기하고 자기가 저희 엄마한테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요.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분 건지 이혼 자체는 쉽게 합의했으면서 갑자기 달라진 태도에 황당하더라고요.
저도 갑자기 기분이 싱숭생숭해졌죠. 남편이 정말 진심으로 반성을 한 건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왜 그렇게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는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 담당 변호사분이 그러는데 남편 쪽에서 재산분할 관련해서 제 재산 조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알겠더군요. 제가 따로 엄마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는 것을 남편이 알게 된 것입니다. 무슨 재산이냐고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엄마가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시골에 집이 한 채 있는데 예전에 할머니가 사셨고 할머니 돌아가신 후로는 가끔 가서 관리만 하는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도로가 나기로 결정되면서 보상을 받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저에게 따로 꽤 큰 금액을 주셨는데 남편에게는 말하지 말고 따로 잘 들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따로 가지고 있는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기죽지 않는다고 하시면서요. 저도 엄마의 말대로 남편에겐 따로 말은 안 했습니다. 그날 남편이 저희 엄마에게 뭐라고 하고 밤새 엄마와 대화를 나눴던 날이요. 그 재산 얘기도 했어요. 그래도 그 돈이 있어서 너무 든든하다면서요. 그런데 남편 쪽에서 조회를 하게 되면서 제 재산을 알게 된 거고 저한테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잘못했다고 다시 잘해보자고 한 겁니다. 남편 사업은 그때 걸린 저작권 소송이 해결이 안 되면서 갈수록 안 좋아졌었거든요. 모든 사실을 알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진짜 반성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껴서 저한테 사과하는 게 아니라 단지 제가 따로 갖고 있는 돈이 탐나서 미안한 척하고 다시 재결합하자고 꼬신다니요. 그거에 속아서 잠시나마 마음이 흔들렸던 게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정말이지 남은 정마저도 깨끗하게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자꾸만 전화 오고 한 번만 보자고 해대는 남편에게 단호히 말했죠. 내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거면 꿈 깨라고요. 재결합 생각 1도 없으니 헛짓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도 했죠. 너네 집에서는 나는 애 낳아주는 사람이고 우리 엄마는 애 돌봐주는 사람이고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돈은 너 도와줘야 될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너밖에 몰라? 참 끝까지 너무한다. 제가 단호하게 나오자 남편 역시 바로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그건 너도 마찬가지지. 부부로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숨겨놓고 살았냐? 나 사업 힘든 줄 알면서도. 너는 200만 원 매달 너네 엄마한테 드리는 거 그거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해놓고 숨겼으면서 내가 내 돈 너한테 말 안 한 건 그렇게 팔짝 뛸 일이야? 내가 묻자. 우리가 부부는 맞아? 너는 나랑 우리 엄마 갈아 쓰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잖아. 진짜 부부고 가족이면 그렇게 생각 안 했겠지? 이제 와서 내가 따로 돈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쉬운 모양이네. 꿈도 꾸지 마. 이건 우리 엄마가 나한테 주신 거고 나 이 돈으로 우리 민우 키우면서 잘 먹고 잘 살 거니까.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변호사에게도 물어봤는데 제가 엄마에게 받은 돈은 결혼 생활과 상관없는 특유재산이라 이혼 시 재산 분할에는 포함 안 된다고 걱정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양육권은 제가 갖기로 하고 남편과는 깨끗하게 이혼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나중에 건너서 지인에게 들어보니 남편 쇼핑몰은 사정이 몹시 안 좋아져서 데리고 있던 한 명의 직원도 결국 퇴사를 하고 혼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인한테 제가 따로 꽁쳐둔 돈이 그렇게 많을 줄 알았으면 이혼 안 하고 버티고 살 걸 그랬다는 둥 헛소리를 했다는데 웃기는 소리였죠. 반면 저는 이혼하고 훨씬 홀가분해지고 편안해졌으니까요. 그 남자에게 저는 진짜 가족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속이고 저와 저희 엄마가 하는 고생은 당연하다 생각했던 사람이니까요. 저희 엄마 혼자서 저 키워주셨지만 사랑 많이 주시고 최선을 다해 키워주셨는데 그런 취급 받고 사는 건 엄마에게도 못할 짓이라 생각했습니다. 용기 내서 이혼했고 지금은 훨씬 마음이 안정되게 잘 지내네요. 엄마가 따로 물려주신 재산은 통장에 잘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드는 돈이 많을 테니 필요할 때마다 요긴하게 쓸 거예요. 당장 쓰지는 않아도 통장에 그 돈이 있다 생각하면 참 든든하더라고요. 엄마가 저를 위해 주신 선물이니 저도 잘 지키면서 살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 그리고 늘 고마운 저희 엄마를 위해 화이팅하며 즐겁게 살아가려고 해요. 엄마가 저 도와주신 만큼 저도 엄마에게 잘하고 효도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